안성환의 시사야. 늦은 밤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영화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영화의 재미를 늘 찾아주는 안목 있는 분입니다. 더스크린 박혜원 편집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칸 국제영화제 출장 잘 다녀오셨죠? 네, 잘 도망왔습니다. 이번엔 좀 뜻깊으셨을 것 같아요, 더. 네, 사실 뭐 지난주에도 칸 현지에서 전화로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한국 영화가 중심입니다. 뭐 이런 얘기 말씀드렸는데 네. 그 결과가 그날 이제 수상까지도 연결이 돼서 한국에서 출장 간 기자들 몸은 힘들지만 굉장히 뿌듯했을 것 같아요. 일단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박찬욱 감독님이 헤어질 결심으로 감독상 수상했고요. 네. 송강호 배우가 브로커로 나무주연상 수상을 했어요. 이제 이럴 때 약간 그런 느낌 받는 것 같아요. 뭐 한국 영화 이미 기생충으로 황금 종려상도 받았는데 감독상이나 나무주연상 뭐 그 정도는 예,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엄청난 결과예요. 왜냐하면 경쟁 부문에 21편의 전 세계에서 온 영화들이 초청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중에 딱 한국 영화 2편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2편이 각각 주요상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싹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직접 거기 현지에서 만나셨으니까 네. 외국 기자들 사이에서 네. 뭐야, 뭐 이렇게 좀 불만스러운 얘기 안 나왔어요. 이건 현지 얘기인데 그 시상식장에 폐막식장에는 사실 기자들은 인비테이션이 없어요. 거기는 정말 관계자들만 들어갈 수 있고 네. 기자들은 프레스센터에서 이제 중계를 보거나 아니면 그 중계를 해주는 상영관이 따로 있는데 박찬욱 감독님 감독상이 조금 더 뒤에 발표가 됐거든요. 네. 헤어질 결심 박찬욱 했는데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동시에 되게 아쉬워했어요. 황금종려상을 기대한 전 세계의 기자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칸은 여러 개의 상을 같이 주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를 받으면 이제 다음 거 못 받는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박찬욱 감독님 황금종려상 받을 수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되게 전 세계 기자들이 조금 아쉬워하기도 했습니다. 네, 시기심이 발동됐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여쭤봤는데요. 네. 한국 영화 중에서 경쟁 부문에 2편이 초청된 것 자체부터도 이례적인 거라고요? 맞아요. 이것도 5년 만이에요. 2017년에 봉준호 감독이 그때 이제 넷플릭스 영화인 옥자 그리고 네. 홍상수 감독이 그 후라는 이 두 작품이 사실은 갔었는데 넷플릭스가 제작사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옥자는 한국 영화다라고 얘기는 좀 어렵죠. 투자사가 해외사니까. 그 기준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네, 그래서 정말 이거 굉장히 오랜만에 일이고요. 그 2편이 각각 정말 주요상을 받았다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거고요. 사실 송강호 배우 같은 경우는 그동안 칸에 무려 7번이나 갔었어요. 영화가 7번 초청됐었고. 그것도 기록이죠. 네. 그리고 경쟁 부문에는 이번에 4편째로 경쟁 부문에 간 건데 매번 송강호 배우가 가면 그 영화가 상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송강호 배우 영화가 또 갔으니 이번에는 송강호 배우가 뭐 받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이 처음부터 있었어요. 예. 정말 받아 마땅한 분들이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송강호 배우는 나무주연상을 받아놓고 네. 왜 자신은 조연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게 박찬욱 감독님이랑 송강호 배우가 수상 직후에 프레스센터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제 기자들을 찾아와서 아주 짧은 잠깐 단독 인터뷰를 가졌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박찬욱 감독님이 얘기해서 이게 퍼진 거예요. 박찬욱 감독님도 이제 칸에 도착을 해서 워낙 일정이 많다 보니까 브로커를 못 보신 거죠. 송강호 배우한테 물어봤대요. 브로커 보신 분들이 그렇게 영화에서 연기가 좋다는데 이번에 송강호 배우님 연기 엄청 좋은가 봐요. 그랬더니 송강호 배우가 저는 조연이라고 다른 배우들이 더 연기 열심히 잘했다고 라고 얘기해놓고 나무주연상을 받아버리면 어떡하냐면서 껄껄껄 웃으셨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송강호 배우가 조연이라고 얘기한 건 정말 자신을 한껏 낮추면서 얘기한 건 맞아요. 브로커라는 작품 자체가 이 베이비박스 아이를 좀 맡기려고 하는 이 베이비박스라는 시스템을 둘러싸고 그 아이를 좀 훔쳐서 팔려고 하는 사람들과 아이의 엄마가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관계에 대한 이야기고 주인공들도 사실 되게 많아요. 송강호 배우, 강동원, 배두나, 이지은, 이주영 배우 등등이 출연을 했는데
송강호 배우는 이 작품 속에서 과거에 분명히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드러내지는 않는 세탁소 주인 상현이라는 인물을 연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의 배우들이 어떻게 보면 무리를 지어서 움직이는데 그 중심에 정말 중심추처럼 송강호 배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사실 배우들이 상 받으면 감독님들이 진짜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연출을 정말 잘했구나. 내가 배우와 같이 정말 좋은 영화 만들었구나라는 칭찬을 배우상을 받을 때 더 많이 느낀다고 하시더라고요. 감독상 받을 때보다요? 네, 감독상 그거보다 받는 더 게 하시더라고요.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저도 감독상이 더 좋은 거 아닌가 그랬는데 네. 사실 모든 감독님들의 가장 즐거운 상은 배우상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감독님들이 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도 그러시더라고요. 송강호 배우 상 받고 박찬욱 감독 상 받을 때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약간 눈물을 훔치는 것 같은 글쎄요. 모습이 그 중계에 잡혔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저는 진심인 것 같은데 감독은 자기한테 영화 잘 만들었다고 칭찬 누가 해주면 에이 빈말인가 보다 그러신대요. 근데 배우가 너무 연기 잘했다 그러면 저거는 진짜 칭찬이구나 그런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송강호 배우가 나무주연상 받은 게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에게도 최고의 칭찬이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감독과 배우의 관계가 어떤지 네. 그걸 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배우가 배우를 만드는 것도 연출을 그렇죠. 역일 수도 네, 있으니까. 맞아요. 그렇지만 또 연출력도 배우가 그만큼 출중해야 그럼요. 또 돋보일 수도 있는 거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좀 신선한 생각이었다. 저도 앞으로 좀 그런 관계를 좀 생각하면서 영화를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네. 근데 송강호 배우가 칸 영화제 7번이나 초청을 지금 받았는데요. 어떤 작품이었죠? 저도 이렇게 세 보니까 의학 이렇게 됐어요. 네. 진짜 처음 이제 송강호 배우가 칸에 간 작품이 바로 봉준호 감독이 괴물이라는 작품으로 괴물, 예. 칸에 감독 주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상은 아니고 경쟁 부문은 아니고 당시에 가장 핫하고 영화 잘 찍는 젊은 감독들을 데리고 오는 섹션이에요. 네. 여기에 괴물이 초청받았었고 그 다음 해에 밀양이 초청을 받아서 밀양에선 전도연 배우가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었잖아요. 그 뒤로 박지희가 가서 또 심사위원상 수상했었고 기생충이 가서 황금종려상 받았죠. 그 이외에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라는 김주훈 감독의 영화에서도 송강호 배우가 출연을 해서 이제 칸 영화제 초청을 그건 비경쟁 부분이었어요. 네. 초청을 받았고 이런 식으로 사실 송강호 배우가 출연을 하면 거의 그 영화는 칸 영화제에 간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칸과 인연이 깊어요. 그 감독이 송강호 배우를 좋아하는 할 수밖에 없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쟁 부문에 갔을 때 함께 연기했던 배우나 감독님들이 이제 영화로 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그 봉준호 감독도 지난번에 기생충에서 얘기했지만 이 상은 곧 송강호 연기에 대한 상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까지 송강호 배우가 많은 작품을 통해서 훌륭한 연기를 보여줬었는데 브로커는 어떻게 보면 자 이제는 송강호 배우의 이름으로 트로피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라는 어떤 결실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뭐가 되게 뿌듯했냐면 이렇게 당연히 누가 상 받을지 몰라요. 그리고 한국 작품들도 좀 자리가 떨어져 있었어요. 송강호라고 이름이 불리는데 송강호 배우 탁 튀어오르면서 주변에 있는 이제 브로커 팀 친구 사람들이 다 안아주고 박찬욱 감독이랑 박해일 감독은 복도를 사이에 두고 옆좌석에 있었거든요. 이분들이 정말 복도로 튀어나오신 거예요. 송강호 배우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되게 따뜻하게 포옹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여기 우리나라 시상식이잖아. 이런 생각이. 그런 오해도 할 법한 상황이었네. 들었고요. 그야말로 이제 월드스타가 되셨습니다. 남자 배우로는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 최초로 3대 국제영화제에서 최초 나무주연상 수상자 배우이기도 합니다. 근데 박찬욱 감독의 존재감도 뭐 어마어마했죠. 박찬욱 감독 별명이 깐느박이라면서요? 깐느박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감독님은 이 별명 되게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무슨 칸 영화제 무슨 출품하기 위해서 영화 만드는 사람도 아닌데 상욕심만 부리는 사람이 뭐 그렇게 너무 칸과 연관지어서 말씀하시니까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 하시지만 사실 한국
영화가 칸과 이렇게 뭔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된 것도 박찬욱 감독의 영화부터 시작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2004년에 올드보이로 처음에 칸 경쟁 부문에 초청을 받아서 네. 첫 가자마자 심사위원 대상 받았잖아요. 심사위원 신하균 배우랑 김옥빈 배우랑 송강호 배우 주연했던 박쥐도 심사위원 대상 받았었고, 이 아가씨도 경쟁 부분에 초청을 받았는데 본상은 아니지만 벌칸상이라고 해서 가장 아름다운 미술과 이 세트에 주는 미술상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가서 빈손으로 돌아온 적은 한 번도 없으시죠. 그래서 박찬욱 감독이 이번 헤어질 결심이 칸에서 공개된 다음에 이거 황금종은장 받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저도 영화를 봤지만 너무너무 훌륭한 거예요. 제가 앞에서 봤던 경쟁 부문 다른 작품들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영화 너무 훌륭해서 네. 받겠다라고 했는데, 그 뒤로 이제 감독상을 주신 걸 보면서 아직도 박찬욱 감독님을 좀 칸이 계속 부르려고 이러나 보다. 그리고 저 궁금해서 좀 네.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이렇게 영화제 별로 선호하는 감독이 어떤 영화의 스타일이나 그런 네. 게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칸이 사랑하는, 애호하는 감독들이 있어요. 이번에도 보시면 21편의 경쟁 부문 초청작 중에 대부분이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이미 초청이 됐거나 네. 뭐 상을 받았거나 하신 분들이 절반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칸 영화제가 전 세계에 이제 알린 예. 칸의 감독들을 좀 더 우대하는 경향이 있긴 있죠. 박찬욱 감독님은 특히 칸 영화제를 통해서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이 명성이 높아지기도 했었는데, 네. 게다가 올해가 박찬욱 감독님의 30주년, 데뷔 30주년이 되는 해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해네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해죠. 예. 그래서 이 30주년에 대한 칸의 선물인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그다음에 또 사실은 내심 난 배우상을 되게 기대했었는데 감독상을 주셔서 약간 좀 당황했다, 이런 얘기도 나중에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헤어질 결심이란 영화는 박찬욱 네. 감독의 순한 맛이다, 뭐 이렇게 국내 언론들이 뭐 해설도 하고 평가를 하던데요. 네. 그래서인가요? 15세 관람 등급을 받았다고요? 맞아요. 순한 맛입니다. 15세가 되게 오랜만이에요. 박찬욱 감독님 영화 중에. 박찬욱 감독 영화가 15세 관람가가 없어요? 거의 없었죠. 늘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였던 게, 박찬욱 감독님이 하려고 했던 이야기가 저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늘 항상 금기에 도전하는 이런 작품들, 되게 도전하고 용기 있는 작품들이기 때문에 좀 청구를 받았다는 생각도 들고, 또 완전히 새로운 비주얼이라는 게 조금 수위가 높다 보니까 그것이 성적이든 폭력적이든 약간 네네. 수위가 높아서 청구를 받았던 것 같은데요. 15세 관람감 맞아요. 그런데 정직히 말씀드리면 박찬욱 감독 특유의 그 얼얼한 매운맛은 좀 줄었어요. 네. 근데 이 매운맛은 좀 통감에 가깝다고 하잖아요. 통증. 네네. 이 순한 맛은요, 정말 두고두고 안 잊혀요. 이게 무슨 맛이죠? 그러니까 잊을 수 없는 되게 중독적인 맛이에요. 계속 네. 보고 싶어지는 순한 맛이에요. 이야기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 작품은 이제 산에서 벌어진 변사 사건을 수사하게 된 형사와 사망자의 아내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는 작품인데, 네. 탕웨이라는 배우를 캐스팅을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 시나리오 아직 안 나왔지만 여주인공을 중국인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한국말을 하는 캐릭터를 만들어보자. 이래서 탕웨이 배우한테 시나리오 없는 상태에서 막 이야기로, 구술로 스토리를 다 얘기해주고 섭외를 하셨대요. 탕웨이 배우가 한국말 잘해요? 잘해요. 그래요? 네. 탕웨이 배우는 약간 언어에 천부적인 재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현장에서 만나서 인터뷰를 할 때도 그 얘기가 굉장히 재밌었는데, 대본을 3권을 이렇게 놓고 했대요. 한국어로 써져 있는 것, 그리고 영어로 써져 있는 것, 그리고 중국어로 써져 있는 것. 네. 이렇게 3개의 대본을 놓고 그 3개의 대본을 각각 다 이해를 하면서 이 한국말 단어 하나하나가 어떤 뜻인지를 정말 곱씹으면서 연기한 거죠. 대단한 배우네요. 정말 대단한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보면 탕웨이 배우가 막 그래요. 나중에 자기 대사 하나도 기억이 안 난대요. 근데 영화를 보시면 저 사람 한국말 진짜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연기를 잘해요. 그리고 이제 박해일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도 지금까지 보신 적이 없는 형사라고 단언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하나만 팁을 또 드리고 이 얘기는 좀 마칠게요. 정훈이 씨의 노래 안개라는 노래 아시죠? 네네. 이거
중년 이상 세대는 아실 분들이 많을 것 굉장히 같은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클래식한 사랑 노래죠. 슬픈 사랑 노래. 이 사랑 노랫말이 이 영화의 시놉시스와 거의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박찬욱 감독이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이 노래를 듣다가 정훈이 가수가 부르는 안개로 시작해서 송창식 가수가 부르는 안개로 끝이 나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이야기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직 뭐 많이 알려지진 않아서 극장 가실 분들 위해서 좀 남겨두자면 이 노래가 아마 박찬욱 감독님이 헤어질 결심 개봉을 하고 나면 전 다시 차트 역주행을 할 거라고 감히 예측을 해봅니다. 29일 날 개봉합니다. 정훈이 씨 노래 안개, 송창식 씨의 안개. 들어봐야겠어요. 저는 듣고 영화 보시는 것도 완전 추천드립니다. 진짜로. 감독은 도대체 어디에서 뭔가 영감을 받는지가 또 궁금하네요. 한번 좀 그래서 여쭤봤거든요. 모든 것이 영감의 소스라고 하시더라고요. 숨 쉬는 것까지 다. 아니 그거는 얘기하실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아니 어떻게 이런 음악에서 이런 영화가 나오지? 말한 생각도 했어요. 저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다음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맞나 틀리나. 이번 주에 지금 뭐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한국 극장가 관객으로 뭐 들썩들썩했어요. 이제 약간 이제 이렇게 숨이 좀 돌려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500만 넘어가고 막 이런 영화들 나오고 그래요. 나오죠. 6월 1일날 개봉한 할리우드 영화 주라기 월드 도미니언도요. 개봉 하루 만에 76만 명의 관객이 극장을 찾았습니다. 그 5월 18일날 개봉했던 범죄도시 2는 현재까지 747만 명. 이 작품 올해 최초의 1000만 영화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고요. 코로나 이전에 극장으로 좀 돌아간 것 같은 들뜬 기분이 들기도 해요. 이 주라기 월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리즈의 정말 피날레를 장식하는 엔딩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뭐 정말 옛날 주라기 공원 보셨던 관객부터 최근에 주라기 월드로 요 시리즈를 보신 관객들까지 정말 하나가 돼서 탄성을 지를 수 있는 그야말로 공룡 물량 공세가 펼쳐집니다. 아이들도 좋아하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죠. 자, 주라기 월드 도미니언은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공룡이 다 등장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다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요 전편에서만 짧게 말씀드리면 결국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이 공룡들이 빠져나와서는 안 되는 공간들을 빠져나오게 되거든요. 그게 원래 스토리잖아요. 그래서 그 누블라 섬이 파괴된 이후로 공룡들이 정말 세상 밖에 출몰해서 사람이 사는 세상을 그야말로 위협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지구의 최상위 포식자였다라는 걸 인간들한테 현실적으로 알려주기 시작을 하죠. 공포스럽게요? 그렇죠. 이 작품에서 보시면은 아주 귀여운 공룡들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등장한 적 없는 가장 큰 육식 공룡까지 등장을 해서 그야말로 보는 사람들이 좀 오금을 저리게 하는 공룡 대축제가 펼쳐집니다. 뭐 이렇게 비주얼로 시각적으로는 굉장히 뭐 이렇게 영화를 보면서 압도되는 느낌을 받겠어요. 근데 이번 영화가 최종회라고 하는데 할리우드 영화는 최종회가 진짜 최종회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의구심이 들긴 해요. 왜냐하면 이번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최초 공개가 됐거든요. 한국에서도 이 정도로 잘 되면 북미에서도 엄청나게 잘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잘 된 영화를 과연 여기에서 끝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너무 아깝죠. 그렇지만 제작자들이 모두 다 공표했어요. 이 전체 시리즈는 이 영화로 피날레입니다라고. 모르죠 뭐. 하게 살짝 바꿔가지고 다른 시리즈로 만들 가능성도 있어서 뭐 아이들이 공룡은 뭐 한때 추억처럼 좋아하는. 왜 인간의 어떤 한 시기에 공룡과 사랑에 빠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특히 아이들. 정말요. 특히 공룡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도 좋아했었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근데. 자, 어쨌거나 이번 주는 영화계 좋은 소식이 많아서 전해드린 입장에서도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맞아요. 박찬욱 감독님이 이번에 칸에서 상 받고 나서 약간 작심하신 것처럼 여러 번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도대체 우리는 극장에 왜 가야 하는가?
극장이라는 경험이 인간한테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해요. 저도 살펴보면 막 우리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너무 극심해지고 극장에 못 가니까 OTT 플랫폼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컨텐츠를 보고 에이 이제 극장 누가 가 이런 얘기 막 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정말 한두 달 사이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측을 쉽게 함부로 하는 거 별로 안 좋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저도 이번에 좀 가서 느꼈는데 사람들이랑 같이 앉아서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공감하는 그 공기. 그게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자양분이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영화가 단순히 컨텐츠는 아니구나.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변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극장은 참 좋은 거더라고요. 누굴 바깥에서 만나면요. 네. 극장에서 만나자 이런 게 제일 좋아요. 맞아요. 제일 편하고. 영화 한 편 보면은 네. 왠지 더 친숙해지고 그렇잖아요. 할 얘기도 많고. 네. 네. 근데 그런 재미가 사라졌던 세상에서 우리가 살았던 거 아닌가. 네. 그리고 OTT 이제 볼 거 없더라고요.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다니까요, 벌써. 이제 또 극장 가시는 분들이 극장에 다음 주에 뭐 하나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좀 하여튼 설레게 하는 그런 시즌이 시작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지금